김한길 당대표의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제37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길을 받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당 내외의 열기가 한여름의 땡볕보다 더 뜨겁습니다. 지난 60년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민주당은 오늘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비상한 각오로 타개해야 한다는 의지가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벌어진 헌정유린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우롱했습니다. 국민과 국회와 민주주의와 역사를 우롱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선에 불복해달라고 부추기는 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민주당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진 엄중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국정원 국정조사에 새누리당은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무력화에 성공했다고 낄낄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깨닫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권력기관의 대선 불복 개입이라는 엄청난 국기문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이 추진돼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정원에 붙인 주홍 글씨는 절대로 국정원 스스로가 지울 수 없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지난 대선의 공신일지라도 엄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일치 단결해서 투쟁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힘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한 길로 무소의 뿔처럼 갈 것입니다.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가 9시에 있고요. 10시 반부터는 우리 을지로위원회의 서민의 눈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부단히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광장에서 두 번째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광장에 나온 이유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 개혁에 나서기 위해서라는 사실은 이제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대선 불복이라는 흠집으로 우리 민주당의 광장의 집회를 아무리 매도하려 하더라도 그 진위와 그 진심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등 민주주의와 헌정 파괴 행위를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는 말로 일축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수만 개의 촛불과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이른바 셀프 개혁이라는 한마디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발맞춰서 진실은폐와 물타기 그리고 억지 주장을 통해서 진실은폐에 앞장서고 있고 결국 국정조사 파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국정원을 지금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국정원 조직보호라는 참으로 작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와 국위까지 저버린 남재준 국정원장의 불법 행위를 계속 용납하고 계속 보호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바로 이곳 서울광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기재회견과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대화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현장 병행 투쟁을 방해하고 물타기 하려는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자 꼼수 아닌지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또 1년이나 남은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벌써부터 박원순 시장을 흠집 내려는 계략이고 사실상의 이건 음모이고 정치 공작입니다. 민생에는 무능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에는 유능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박 시장을 음해하려는데 골몰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민생을 생각하는 게 집권당의 도리이고 책무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서울광장 기자회견 취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서울광장에서 하려는 집단 기자회견은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문제가 심각한 파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7차 회담을 제안한 지 닷새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측의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개성공단 문을 영원히 닫자는 것인지 남북 양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멈춘 채 녹슬어가는 기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입주업체 관계자들의 시커먼 가슴, 막막한 남북관계의 미래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의 상징이자 시발점입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도 다치지 않았던 평화의 끈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닫히면 남북관계도 파탄과 파극의 길로 치닫을 우려가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상화가 우선이고 정경분리가 답입니다. 다시 한번 남북 양 당국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전이의 자세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민주당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국조를 정치쇼라고 폄하하고 휴가를 떠났던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비호 세력이자 공범입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감춰보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광장으로 나오자 한쪽에서는
월요일로 예정된 국정원 국조에서 남재준 원장을 TV 화면에서 지켰다고 안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국정원 국조마저 파행으로 하려던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증인 문제입니다. 증인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됐는데 증인 문제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증인은 다 아시다시피 누구누구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증인, 출석 증인, 증언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1단계로 여야가 합의에 노력 중인 18명의 공통 증인과 플러스 2명 원판 두 증인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합의 증인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판은 이번 국조의 제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새누리당은 제목을 국조에서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정원 직원인 원세훈 원장과 김여인은 출석 증인이 되어야 하고 증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용판은 재판받을 권리를 내세워서 피하려고 하고 있고 새누리는 김용판의 입이 두려워서 이를 방조하면서 권리를 강조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단계 증인 문제에도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증인에는 국정원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걸려서 거론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짜 증인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꼭 나와야 될 증인에 들어가는 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단계 증인 문제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으면서 국조를 하자고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밖으로 보이는 새누리당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 이 증인 문제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광장으로 나온 하루 종일 언론 특히 종편은 거리로 나오게 된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고 내부에 그리고 개파의 분란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 돌리지 않으면서 기계적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보도를 그만하기를 저희들은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3시에 여기 프레스센터에 있는 외신기자 클럽에서 주한 외신들에게 이런 사정을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32도에 이르는 무더위 속에 우리 민주당의 장애투쟁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던 민주당이 결국 국민과 함께 정부와 여당이 각성을 촉구하고 국기를 물랑케 한 권력 남용을 응징하며 유린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장애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예, 저는 이번 국정조사 사태에 대해 또 국정원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수방관 홀로 여론을가를 떠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 침묵과 침묵으로 본 사건의 제3자인 마냥 입을 다물어버린 박 대통령의 비겁한 방관이 끝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장애투쟁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불법 대선 개입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은폐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정상회담 히어로의 불법 공개 역시 국정농단 행위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셋째, 국정원의 혁신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공개하고 정치적 해석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한 국정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중대한 위협 요인입니다. 국정원의 대대적인 혁신 개혁이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철맨필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억지를 거듭하였습니다. 오만한 권력을 응징하고 바로잡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다시는 국정원이 그리고 경찰이 권력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일이 없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서울광장의 투쟁은 휘파람 불면서 휴가를 즐기는, 그렇지만 본질은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 경찰의 대변인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국민 대변인과의 피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좌초시키고자 하는 새누리당에 맞서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광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태훈 원내대변인 등은 국정조사를 파탄내고 있다고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어서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 경찰을 비호하고 있는 대변인인 새누리당에 맞서서 국민과 어깨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남재준 해임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8월 8일 정부 세제 개편안이 8월 8일 확정하고자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부 개편안의 초점이 기업 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세법 개정의 목표가 기업 부담 축소 그리고 숨은 재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보인데, 그 내용을 보면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한 세원 발굴이 아닌 서민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고소득자 기준을 대폭 확대해서 서민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 후보 시절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정부가 부자 감세를 통한 세수 확보 노력은 도외시한 채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 근로자들의 세금을 늘려서 손쉽게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에 서민과 직장인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부가 빚 얻어서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고 서민들의 빚을 늘린 지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사례를 박근혜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는 법인세 확대 등을 통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대신 소득과 지출이 투명한 공급쟁이들의 유리 지갑만 노릴 것입니까? 정부 세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과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정책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의 경제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증세는 없다는 약속을 믿고 표를 준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세금 기준 정상화 법안이 국회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1% 부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한 서민 세금 부담 줄이기, 두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 감면 특례 적용을 조정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제외한 특혜성 과도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음성 탄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과 소득 공제를 우대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법안에 국회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는 정기국회에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봉급 근로자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은 노력해 갈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용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공개회의 때 잘 발언을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청와대에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병행투쟁이지만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민들이 행복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분노를 대신 풀 수 있어서 대리만족할 수 있어 할 뿐이지 행복해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얻어야 승리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무엇이 좋아지는 겁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그 주변 측근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대를 이어서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우선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 성장에 이룩한 성과로 인해서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에 뭐로 평가받고 국민들에게 무엇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경제 때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짓밟았던 그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딸로서 치유하는 그 국가적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고 그 많은 국민들이 그걸 믿습니다. 본인은 민주주의 수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 경찰 같은 국가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용기 있게 나서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측근에 충신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아버지의 업보 때문에 해야 할 딸로서의 국가적 책무를 얘기하는, 그 다음에 후세 사람들의 평가에 아버지가 경제를 이룩했고 딸은 민주주의를 달성했다, 완성했다 하는 이런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충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오히려 물타기와 민주당의 맞불놓기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데 너무 격이 낮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덮어씌우기로 계속 하는데 새누리당 역사적으로 얼마나 창피한 부분이 많습니까? 이제 새누리당은 이런 억지 노름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측근들 대통령 똑바로 모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김성권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께서 지금 해외 동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그 진척된 것이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죠. 네, 어저께 잠깐 보고는 드렸고요. 지금 해외 10여 개 도시에서 미주,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등지에서 지역에 따라서 매일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또 주말에 하는 곳도 있고 대체로 지금 그 피켓팅의 구호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체 비슷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진전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동안에는 해외에서 좀 외롭게 했는데 이제 중앙당이 공식적으로 자민에서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그 재외동포들이 고무돼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해외 동포들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당과 함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보면 세계 한인민주회의 그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재외동포들이 어떻게 지금 해외에서 이 민주당 규탄 대회를 하고 있는지 생생한 뉴스와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